솔직히 저 같은 경우에는 웬만한 작업은 다 스튜디오에서 이루어지죠. 스튜디오에서 작업을 하고요. 웬만해서는 또 집 자체에 조그만 방을 만들었어요. 그래서 이제 거기서 모든 음악 감상이라든지 작업이라든지 그것을 다 이제 집에서 하게 되는데, 간혹 가다가 외부에 나가서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. 카페라든지 불가피하게요. 그런 경우가 간혹 있는데, 그때가 참 애매한 것 같아요. 시끄러운 환경 가운데에서 이제 음악 작업을 하다 보면, 그러니까 뭐 믹싱 작업이라든지 뭐 어떤 작업을 하다 보면은 실제 스튜디오에서 듣는 소리하고 노이즈가 많은 곳에서 할 때의 소리하고 완전 달라요. 믹싱해서 나온 결과물 자체가 너무 달라요. 왜냐면 기본적으로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차음이 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 적절하게 어떤 흡음 제어하고 그 다음에 확산제가 같이 있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소리를 잡으려고, 스피커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것들이 세팅되어 있는데, 밖에서의 작업은 절대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죠. 기본적으로 노이즈가 많잖아요. 카페만 들어가도 얼마나 많은 시끄러운 노이즈가 있는 환경 가운데서 작업을 했으니 올바른 작업이 됐겠냐고요. 말이 안 되는 거였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런 용도에 필요한 헤드폰이라든지 이어폰 같은 걸 많이 찾아봤어요. 이거를 하자니 이게 아쉽고요. 저거를 하자니 이게 또 아쉽고요. 솔직히 말씀은 노이즈 캔슬링 되는 많은 헤드폰을 제가 착용을 해봐서 들어보면서 이제 한번 테스트를 해보니까 적절하지가 못했어요.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적절하지 못했어요. 그리고 이어폰 같은 경우는 좀 제가 불편해해요. 이게 자연스럽지가 못하잖아요. 이질감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, 또 마지막으로는 또 음질이 또 그렇게 좋은 편도 아니었었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뭘 골라야 되는지, 그러려다 보면은 자꾸 금액대가 올라가서 제가 제 재정상으로 살 수가 있는 환경도 아니었었고.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와, 이게 드라이버가 깡패라고 얘기를 했고 AKG 브랜드 자체의 깡패라고 얘기를 했잖아요. 상당히 근접하게 제가 이제 스튜디오에서 작업했던 느낌과 상당히 비슷하게 느끼게끔 만들어줘요. 그것만 해도 대박이죠. 뭐 디테일한 건 결국 스튜디오 가서 작업을 해야겠지만, 뭐 현장에서 급하게 뭔가를 만들어야 되고 조절을 해야 되고 뭐 이런 상황에서는 와, 이 제품이 가장 저한테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자, 그건 제 생각이고요.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또 다를 수가 있겠죠. 왜냐하면 컨슈머 제품이기 때문에.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, 어떤 제품을 결정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올바른 방식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잠깐 나눠보도록 할게요.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, 이 녀석의 제품군에 대해서 한번 정확히 알 필요가 있어요. 왜냐면 이거 비교를 하려고 하면 내가 원하는 거가 어떤 제품군인지를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. 뭐 크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. 유선이냐 무선이냐는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. 제 입장에서는. 왜냐면 유선이 갖고 있는 어떤 특성이 있고 유선이 갖고 있는 어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제품군을 같이 비교한다는 건 조금 잘못된 것 같고요. 뭐 예를 들자면 노이즈 캔슬링이 되는 제품과 노이즈 캔슬링이 되지 않는 제품을 비교하기는 또 어렵다라는 거예요. 뭐 마지막으로 블루투스 같은 경우에도 5.0 버전과 뭐 4.2 버전을 비교한다는 것도 잘못된 걸 거고요.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제품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비교를 하려면 이 제품이 어떤 제품군에 속해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죠. 그 가운데서 얘에 대한 가성비는 얼마큼 성능이 내는데, 이 성능이 내는 것 중에서도 많은 가격대가 있지만 이 가격이 적절하냐, 가성비가 좋냐, 가성비가 나쁘냐, 뭐 이런 식으로 따져본다는 거죠. 근데 이 제품에 대한 정확한 스펙을 모르는 상황에서 단순한 논리를 가지고 비싸다, 싸다, 뭐 유선이다, 무선이다, 뭐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, 또 음질도 뭐 사람마다 다 틀리잖아요. 젊은 사람들의 귀하고 나이 든 사람의 귀는 완전 틀리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비교하기가 좀 애매하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비교한다는 것은 뭐냐면 스펙을 가지고 비교를 한다는 거죠. 우리가 이제 그 두 가지, 그러니까 보통 이어폰 제품을 두 가지 형태로 나누게 돼요. 첫 번째는 이어버드형이라는 게 있고요. 두 번째는 인이어형이라고 얘기를 하죠. 그러니까 이어버드, 그러니까 우리가 갤럭시 버즈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거고요. 지금 나오는 이 제품은 인이어예요. 그러니까 이제 분류를 하자면 그렇다는 거죠. 이어버드는 이게 귀에다 살짝 대는 거고요.
인이어는 말 그대로 귀의 안쪽에 쫙 집어넣는 거예요. 뭐 다른 말로 하면 커널형 뭐라고 하죠. 이제 우리가 이 귓바퀴 안에를 커널이라고 하는데 그 커널 안에다가 집어넣는다 해서 커널형 이렇게 얘기를 하죠. 그러면 이 인이어 제품과 이어버드 제품 같은 경우에는 좀 개념 자체가 틀려요. 그래서 이제 이걸 비교를 할 때도 나는 인이어 제품을 필요로 한다. 아니면 나는 이어버드 제품을 필요로 한다. 정확히 구분을 해야죠. 특히 이제 노이즈 캔슬링 제품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인이어 제품일 거예요. 왜냐면 외부의 소리를 차음을 하고 일단 첫 번째 차음을 해야 되고요. 그 다음에 그 나머지 소리를 노이즈 캔슬링을 어떤 회로적인 전자 회로적인 특성을 가지고 캔슬링하는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노이즈 캔슬링 되는 제품 대부분은 다 인이어 제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무선 종류에서도 이제 통신 방식에 따라 틀리게 돼요. 뭐 블루투스 프로필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블루투스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그 프로필이 있어요. 전송 속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, 그다음에 통달 거리, 그러니까 이제 전송 거리라는 거를 또 따져보게 되고요. 그다음에 이제 페어링 속도 뭐 이런 것들은 다 따져보게 됐죠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이 제품은 5.0 버전이에요. 근데 어떤 타사 제품 같은 경우에 4.2 버전을 쓰고 있는 게 있단 말이죠.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5.0하고요 4.2는 완전 차이 나요. 일단 전선 속도가 2배가 빨라요, 이 녀석이. 5.0이 더 2배가 더 빠르고요. 전송 거리 자체도 비교가 안 돼요. 그리고 페어링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옛날 버전하고 완전 틀려요. 그리고 끊김 현상도 없고요. 뭐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여러분들이 뭐 4.2 버전을 산다? 이건 바보죠, 정말. 그리고 이제 노이즈 캔슬링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이제 단지 뭐 그냥 들어보면서 아, 어떤 거는 노이즈 캔슬링이 좋다, 어떤 건 노이즈 캔슬링이 아닌 것 같다,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. 근데 참 애매한 게 뭐냐면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거 제품이 모르겠어. 제조사마다 아무리 정밀하게 만들어도 약간의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. 여러분들이 그 노이즈 캔슬링, 보통 우리가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라고 하거든요. ANC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ANC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. 피드 포워드 ANC가 있고요. 피드백 ANC가 있고요.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ANC가 있어요. 비교를 하면 뭐냐면 피드 포워드는 뭐냐면 얘가 갖고 있는 마이크 이제 왜냐면 얘가 외부의 수음을 이제 먼저 해야 되잖아요. 이 수많은 쪽이 이 바깥에 있냐? 그러면 피드 포워드고요. 그다음에 안쪽에 있냐? 이 안쪽에 있냐? 그러면 피드백이고요. 이 두 가지를 다 썼다라고 하면 이제 하이브리드형 이렇게 얘기를 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이어버드 제품이라든지 인이어 제품이라든지 뭐 이런 걸 결정하실 때 그런 걸 좀 염두해 둘 필요가 있어요. 단순하게 마이크가 몇 개냐? 2개다. 그러면 2개가 어떤 원리를 갖고 있냐? 뭐 이런 걸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.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좀 하이브리드형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. 분명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이제 귀에 레프트는 이렇게 꼽잖아요. 이렇게 꼽게 되면은 마이크하고 가까운 이쪽 부분이 빔포밍 기술을 써가지고 아마 적용된 것 같고요. 이쪽 반대쪽의 마이크는 수음하기 위해서 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. 반대쪽이니까. 그러니까 뭐 이유는 간단하죠. 이 바깥쪽은 현재 이제 밖에 있는 노이즈를, 그러니까 앰비언스 노이즈라고 하거든요. 그 노이즈를 잡아내는 데 역할을 하는 거고요.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요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귀를 막잖아요. 이렇게. 귀를 막게 되면은 그러니까 참이 한번 된다면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아이솔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그 아이솔레이션 된 이후의 소리가 어떤지를 또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. 그 두 가지 소리를 잘 적절하게 프로세싱을 거쳐가지고 노이즈 캔슬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.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드라이버예요. 드라이버. 와, 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것을 들으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보통 우리가 이제 레퍼런스 스피커를 이제 비교를 하게 되면 뭐 음상이다 뭐 이런 것도 정말 중요해.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정확하게 그 소리가 나오냐는 거예요. 그 악기에 그 소리가 나오느냐가 가장 중요해요. 일단 뭐가 그게 나와야 그걸 가지고 조절을 한다라는 거죠. 밸런스를 잡던가 아니면 음색 조정을 하든가 아니면은 뭐 다양한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들리지 않는다고 하면은 작업하기가 좀 어렵겠죠.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각각의 악기의 소리가 정확하게 들리는지 그 음색의 소리가 정확하게 들리는지 이것을 따져봐야 한다는 거죠. 근데 이 녀석은 들려요. 웬만한 레퍼런스 장비만큼 들려요. 뭐 상위 고급 모델까지는 안 가겠지만 그래도
어느 정도는 들린다라는 거죠.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외부 나가서 음반 작업, 그러니까 뭐 무슨 작업을 하기에 무난하다라는 거예요. 왜냐면 다 들리니까 그나마. 그 이후에 가장 큰 핵심은 드라이버에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. 8.2 드라이버. 뭐 이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드라이버 종류도 한번 잠깐 얘기를 해볼게요. 드라이버 종류가 상당히 많거든요. 이거는 다이나믹 드라이버 쪽에 이제 속하지만 드라이버 종류는 상당히 많아요. 뭐 다이나믹 드라이버, 그 다음에 플래닉 매그네틱 드라이버, 그 다음에 BA 드라이버라고 하죠. 밸런스드 아마추어 드라이버, 마지막으로 일렉트로스태틱 드라이버. 뭐 이건 정말 비싸요. 이건 정말 비싸고요. 그래서 지금 플래너 매그네틱 드라이버도 여러 개의 매그네틱을 막 잘라가지고 이제 붙여서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 그것도 비싸요.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것이 BA 드라이버 아니면은 다이나믹 드라이버인데, 그러니까 갤럭시 버즈 같은 버즈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BA 드라이버, 두 개의 드라이버를 사용했다고 하니까는 BA 드라이버를 사용한 것 같아요. 그림상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. 타사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큰 드라이버를 사용하고 있어요. 8.2 드라이버. 와, 어마무시한 거죠.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은 배터리 소모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. 기본적으로 드라이버가 큰데 어떡하겠어요. 배터리 소모가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것이 뭐 단점이다 얘기하기가 좀 애매한 거죠. 저희 입장에서는. 왜냐면 음색이나 음질적인 측면을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뭐 배터리 소모가 저한테는 그렇게 큰 중요하지가 않는다라는 거죠. 또 뭐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는 제품이긴 하지만 간략하게서는 뭐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듯이 방수가 IPX7이라고 하잖아요. 그러니까는 제가 혹시라든지 외부 나가갔을 때 비를 맞았거나 아니면은 혹시 이제 그럴 일은 없겠지만 목욕하면서 이걸 뭐 들을 경우가 있다거나 뭐 이럴 경우에는 딱이겠죠. 그러나 소중하게 다루기 때문에 그런 짓을 안 할 거예요. 저는 이제 뭐 길게 얘기를 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. 그러나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여러분들과 좀 나눠보려고 한번 만들어 본 거고요. 괜찮은 것 같아요. 뭐 좋은 제품이 또 소개를 받게 되면 또 그것도 같이 한번 또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 채널에서는 나름대로 선별을 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나눠볼 테니까요.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거고, 뭐 근데 제가 아직 구독자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런 기회도 뭐 많지는 않을 거예요. 그러나 만약 오더라도 나름대로 선별을 해서 여러분들과 소개를 할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오늘의 리뷰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번에는 또 강의 위주로 또 한번 만들어 볼 텐데 한번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끝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절대 잊지 말아 주시고요. 다음번에 만남을 기대하면서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